세계여행을 떠나기 전에 주변에 누군가가 야, 발리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했다면 전 아마도 내가 지금 커플 여행 가니? 그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발리라는 섬은 제게 있어 솔로 지옥과도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세계여행을 하는 동안에 살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국가나 도시에 가기도 하지만 뭐 이왕 세계여행 하는 김에 한번 가볼까 싶은 곳에도 갑니다. 발리가 딱 그랬습니다. 홍콩 다음에는 어딜 갈까 구글맵을 이리저리 문지르다가 발리? 잠깐만 그냥 숙소 가격이나 한번 알아볼까 싶어서 검색해 보니까 아니 생각보다 숙소비가 저렴한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일본과 홍콩에 있다 보니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확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래 뭐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발리를 또 와보겠나 싶은 마음으로 오게 된 거죠. 함께 둘러보실까요? 이곳은 꾸따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2주간 머물렀고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숙소 주변을 거닐며 들었던 생각, 발리는 동네의 기운이 참 좋구나 그랬습니다. 조금 놀랐어요. 앞서 발리를 솔로 지옥이라고 표현했는데 솔직히 그건 사람들에게 제 안에 삐뚤어진 편견을 숨기고픈 마음에 순화해서 쓰던 표현이고요. 제가 진짜로 했던 생각은 발리라는 곳은 여행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스타 사진을 올리기 위해 돈 쓰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는 게 마치 대단히 잘못된 일인 양 굴었었고 값비싼 호텔에서 바캉스를 하고 화려하고 예쁜 카페나 클럽에 가서 마음껏 돈을 쓰는 게 조금 촌스럽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웃기죠? 근데 제일 웃긴 건 여행의 참맛은 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삐뚤어진 제 눈에 발리가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놀랐던 겁니다. 발리는 혼자 외롭게 여행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꽤 좋은 기운으로 다가왔거든요. 이방인으로서 낯선 나라 낯선 공간의 숙소 주변을 거니는 첫날, 굳이 뭘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기운이란 게 있습니다. 일단 느낀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나 왜 이렇게 느꼈지? 일단 숙소의 호스트와 직원들, 그리고 숙소와 빨래방 직원들이 환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었어요. 딱 봐도 밝은 기운이 넘쳐 보이죠? 저라는 사람에게는 풍경 자체가 좋게 보이려면 결국 그 시작과 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숙소 호스트나 숙소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매일 방문하는 편의점이나 식당의 직원들이 안 좋은 기운을 막 뿜어내면 저는 금세 풀이 죽는 사람이거든요. 그 때문에 제가 어떤 여행지에 만족하는 경우는 좀처럼 잘 없는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은 저에게 친절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제가 못생긴 것도 있지만 인상 자체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웃고 다니고는 있는데 그게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곳이 제가 매일 가던 식당입니다. 딱 봐도 주인 가족분들의 기운이 역시 밝아 보이죠. 이 가게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가 영상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꾸따의 기운을 좋다고 느끼는 데 있어 사람들의 몫이 무척 큰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과 끝 사이, 그러니까 주변 환경 자체는 그리 쾌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도의 폭이 무척 좁아서 길을 걸을 땐 틈틈이 고개를 돌려서 안전을 체크해야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느 공간은 여행자 거리가 펼쳐집니다. 어떤 국가를 가든 제가 제일 선호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일단 술을 마시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나는 술을 잘 못하지만 사람은 좋아하기 때문에 술자리 하는 건 좋다 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거든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속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뭔가 사람 냄새를 폴폴 풍기는 매력적인 인간으로 보일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자리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술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보고 싶고요. 아무튼 그래서 관광거리는 그냥 빠르게 지나칩니다. 이 관광거리를 지나면 발리 꾸따의 정수를 만나게 됩니다. 딱히 별게 없어 보이죠? 헌데 아직 꾸따 비치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진가가 드러나기 전부터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곳 해변 역시 제 예상과는 달랐거든요. 발리의 해변은 왠지 관광에 최적화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 아시죠? 바다 위로는 행글라이더가 막 날아다니고 수면 위로는 바나나 보트가 뛰어다니고 현지인들은 막 들어갈 틈도 없이 서퍼들이 넘실대거나 모래사장 위에는 숨이 꽉 막힐 정도로 촘촘하게 파라솔과 의자들이 박혀있는 그런 풍경. 저는 바다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앞서 언급한 풍경이 펼쳐진 바다에 가면 왠지 그 풍경이 저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풍경이 저를 밀어낸 건 아니죠. 제가 괜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 꾸따 비치는 그 모든 게 과하지 않고 적당히 채워져 있는 느낌이에요. 술과 음료를 즐기는 사람, 서핑을 하는 사람, 수영을 하거나 물장구를 치는 사람, 그리고 저처럼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 모두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느낌이랄까요? 서로의 존재가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노을은 과하게 황홀한 색채로 꽉 채워져 있고요. 제가 여태 해안가에서 본 일몰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 카메라로는 이 당시 제 눈에 맺힌 풍경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실력도 실력인데 정말 카메라 때문입니다. 발리는 바다고 노을이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혹은 발리는 폼 잡을 필요 없이 힘주지 않고 가도 되는 바다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휴양지의 바다가 이렇게 제 맘에 쏙 들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글과 영상을 찾아보다가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꼭 카페에 들러 약 1시간 정도 커피를 마셔요. 와, 너무 행복하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에요. 커피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데 무엇보다 이 정도 분위기의 카페에서 이 정도 맛의 커피를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4분의 1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제 마음을 엄청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성비가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컵에 새겨진 이름을 신경 쓴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성비라는 게 어차피 주관적인 값이잖아요. 저는 스타벅스에 지불하는 커피값이 가성비가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저가 커피와 스타벅스 커피의 맛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사람을 구별하곤 했거든요. 메가 커피를 든 사람과 스타벅스 커피를 든 사람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스타벅스 커피를 든 저를 뭔가 더 가치 있게 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산다면 여전히 스타벅스 커피를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정말 외국에 나와야만 그 이름에 새겨진 가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싶어서 잠깐 우울해졌다가도 그래도 환경의 도움을 받아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싶어서 다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꾸따비치 옆에 있는 파드마 비치에도 한번 가봅니다. 어차피 이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이기된 관광거리가 조금 더 본격적인 느낌이에요. 당연히 서양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저는 유럽에서 겁도 없이 서양인들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이상하게 한국인이나 여타 아시아인들이 저를 째려보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도 넘어가거든요. 근데 서양인들이 째려보고 얼굴을 찌푸리는 건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막 유치하게 같이 째려보고 다가가서 욕도 하고 좀 다른 종류의 차별로 응수하곤 했죠. 근데 확실히 유럽 안에 있던 서양인들과 휴양지에 머무는 서양인들은 얼굴의 기운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해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다른 길로도 가봤어요. 이곳은 조금 더 로컬스러운 길목입니다. 확실히 저는 로컬 골목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천진난만한 현지 아이들을 마주칠 수도 있고요. 제가 웬만하면 슬로우를 잘 걸지 않거든요. 이건 촬영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라고 해도 잘 살려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현대 이곳 발리 꾸따에서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풍경들을 슬로우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화면을 느리게 재생하면 제가 느꼈던 발리의 기운을 조금이나마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발리에 오기 전 제 머릿속에서 그렸던 발리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풍경입니다. 저는 이런 길을 걷는 게 참 좋아요. 그래도 관광지라 그런지 주택가에 사람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꾸따 비치보다 이곳은 조금 더 분주한 느낌이 듭니다. 서퍼들이 조금 더 많고 테이블도 더 많죠. 물론 노을은 차별 없이 여기서도 빛이 납니다. 양자택일 게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죠. 산이냐 바다냐? 저는 무조건 바다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산이라고 답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바다는 할 게 없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수영에도 서핑에도 관심이 없다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의 답을 뒤집으면 제가 산보다는 바다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저는 산에 가면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반면에 바다에서는 뭘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흐르는 해변은 점차 제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씩 왜 그렇게 남을 신경 쓰냐, 그냥 남의 시선은 의식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도 잘 아는데 자꾸만 남의 시선에 얽매이게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주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한마디를 하자면, 그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타인을 이해하는 너른 마음을 가지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본인은 막 행복해 죽겠는데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라면 입을 여는 대신에 마음을 조금 더 열어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나저나 어쩜 바닷노을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늘 해가 떨어지고 나면 일몰의 시간도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해변에서 봤던 노을은 체감상 정말 끝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해서 해가 지면 조금 있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곤 했죠. 근데 발리에서는 해가 떨어진 다음부터 진짜 일몰이 시작됐습니다. 멍하니 노을을 바라보다가 혼잣말로 끝날 때까지는 진짜 끝난 게 아닌 건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쟤는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무심하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스스로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정말 끝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서두에 어떤 곳의 풍경이 마음에 들려면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꾸따 다음으로 머문 지역에서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옥 같다 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꾸따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늘 힘을 얻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